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6번 보세요. 영역 R이 1, 2 곱하기 0 파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영역 위에서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y sin xy dA 이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중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x를 안쪽에 놓고 설정을 할 건지 y를 안쪽에 놓고 설정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영역이 장방형, 직사각형 영역일 때는 피적분 함수를 보고 결정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피적분 함수를 보세요. 피적분 함수가 y sin xy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안쪽에 x가 온다면 x만 변수 취급할 거고 안쪽에 y가 온다면 y만 변수 취급할 거고 그렇게 해서 적분을 계산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안쪽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쪽을 x로 결정을 할 건지 y로 결정할 건지 피적분 함수를 봅니다. x를 가지고 결정한다라고 하면 그때 적분은 x로 적분하는 거니까 x만 변수 취급해요. 그렇다면 y는 상수 취급되겠죠. y가 상수 취급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적분은 모양이 인티그럴 a sin ax 이렇게 생긴 것을 적분하는 거죠. 반대로 y를 안쪽에 놓는다 그러면 y를 함수 취급할 거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적분이 이런 모양이지요. y를 함수 취급해서 y 곱하기 sin ay, dy 이런 모양이죠. 자, 그러니까 x를 안쪽에 놓으면 결국은 sine이라는 함수만 적분을 하면 되는데 y를 안쪽에 놓으면 y도 함수고 sin ay도 함수고 그러니까 이 적분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수학 1에서 배웠던 그 부분적분이라는 것을 이용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y를 안쪽에 놓으면 적분 계산이 이 x를 안쪽에 놓은 것보다는 조금 복잡해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선 안쪽 적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x를 안쪽에 놓는 것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를 안쪽에 놓기로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x의 범위는 1부터 2까지죠. 그래서 안쪽 적분은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y sin xy dx 이렇게 되고요. 그 결과를 내고 바깥쪽에 y로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설정이 다 됐으니까 계산만 하면 됩니다. 안쪽 적분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다라고 했죠.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만 변수 취급할 거니까 y는 상수 취급해요. y가 상수 취급되니까 우리가 적분할 함수는 sine이라는 함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원시 함수를 우리가 sin, 미분해서 sin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코사인을 가지고 미분해서 여기 개수가 y가 되게끔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사인 하는 함수를 가지고 개수를 맞출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 미분해서 sin xy를 얻어야 되니까 코사인 안에도 xy가 있어야 되고요. 이걸 전체를 미분해서 여기 y만 딱 곱해지게 이렇게 개수를 조정하면 됩니다. 자, 그럼 코사인 xy를 미분해 보세요. 코사인 xy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y.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는 없어질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sin xy는 얻었고요. 그런데 끝나면 안 되고 연쇄 법칙을 써서 또 미분해야 되니까 xy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런데 xy를 x로 편미분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변수가 x니까. 그렇다면 xy를 x로 편미분하면 y죠. 그렇다면 곱해주면 정확하게 y 곱하기 sin xy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더 이상 조정할 거 없이
이것의 원시 함수는 마이너스 코사인 xy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합니다. x는 1부터 2까지 움직였고요. 그래서 x에다가 2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1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x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2y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2y x에다 1 대입한 걸 뺄 거예요. 그런데 x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y 그렇죠? 그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를 뺄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코사인 y가 됐죠? 예. 그렇다면 결과는 코사인 y 마이너스 코사인 2y입니다.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바깥쪽 적분을 해주면 돼요. 바깥쪽은 0부터 파이까지 y로 적분. 그렇죠? 원시함수 계산할까요? 코사인 y, y로 적분하면 사인 y, 부호 마이너스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해두면 되고요. 코사인 2y를 적분하면 역시 2y를 t라고 치환하고 치환 적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암산으로 되지요. 코사인 2y를 적분하면 2분의 사인 2y 그렇죠? 사인 2y 미분하면 코사인 2y 그리고 2y 미분해서 2 곱해주니까 앞에 2분의 1이 있어야 2가 나가 곱해져서 1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원시함수가 사인 y 마이너스 2분의 사인 2y가 됐으니까 y는 0부터 파이까지.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요. y에다가 파이 대입한 값에서 y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뺄 텐데 파이 대입하면 여기 사인 파이 0이죠. 사인 2파이 0이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 대입한 건 다 0으로 떨어집니다. 0 대입한 것도 사인 0, 이쪽도 사인 0, 사인 0도 0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 0이 됐어요. 그러니까 값은 0이다. 어렵지 않죠? 자, 예제 7번 볼까요? 예. 정사각형 R이 0,2 곱하기 0,2다. 그 영역 R 위에 있고 타원 포물면 Z는 16-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앞에 문제에서 이 타원 포물면을 그려봤습니다. 예, 이것의 아래에 있는 입체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그 예제에서 리만 합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계산했었죠. 이제 참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공면을 앞에서 그려봤지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x, y, z가 모두 0보다 큰 쪽만 이렇게 그리면 z는 가장 클 때 값이 16이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x가 0보다 큰 쪽, y가 0보다 큰 쪽만 이렇게 그려 놓으면 xy 평면으로 쳤을 때 타원이 생겼어요. xy 평면 z가 0이었죠? 예, 0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2y제곱이 16. 16으로 나눠서 정리하면 4의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루트 8의 제곱 분의 y제곱이 1이다. 그렇죠? 해서 x축으로 가장 멀리 간 값은 4, y축은 루트 8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타원이 이렇게 이만큼 이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형성됐죠. 그렇죠? 그런데 적분 영역 R은 0,2 곱하기 0,2니까 x가 0부터 2까지 여기 4니까 2는 4보다 작아요. 안쪽에 있고 2는 루트 8보다 작아요. 이 안쪽에 있고 그래서 0,2 곱하기 0,2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때 이 사각형 영역 위에 있으면서 이 포물면 아래에 있는 그런 입체를 그리면 이렇게 이 사각형 영역 위에서 주어진 공면은 요만큼이죠. 빗금침만큼. 그렇죠? 이것이 Z는 16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공면 아래쪽은 이만큼입니다. 이 입체.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면을 XY 평면에 수직 사용하면 여기 다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직 사용된 이 영역에서 이 공면의 식을 적분하면 이 부피가 됩니다. 그렇죠? 중적분의 성질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자, 그렇다면 R에서 이 공면의 식을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부피는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이 공면의 식 16-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것을 중적분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중적분을 보니까 적분 영역이
예,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입니다. 0, 2 곱하기 0, 2니까 직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이니까 장방형. 그래서 x, y를 어느 쪽에 두어도 뭐 크게 쉽고 어려움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피적분 함수가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으니까 그냥 임의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를 안쪽에 놓고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y는 0부터 2까지. 바깥쪽에 x를 뒀어요. x도 0부터 2까지. 그렇죠? 이제 이 중적분, 이제 반복적분을 계산해서 이 중적분을 계산합니다. 그럼 안쪽부터 계산하죠. y로 적분할 거고요. y로 적분할 거니까 y만 변수. 그럼 x는 상수 취급. 그렇다면 16-x제곱은 상수 취급. 그렇죠? 그렇다면 y로 적분하면 거기 y만 곱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 그냥 곱해두면 되고요. 마이너스 2. 그렇죠? y제곱 y로 적분하면 3분의 y의 3승. 다 됐죠? 그래서 원시함수를 계산했어요. 그렇다면 y는 0부터 2까지 이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y에 2 대입한 값에서 y에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y에 0 대입하면 여기 곱해진 y도 0이고 여기 y의 3승도 0이 되죠. 그러면 0이 곱해지면 다 0이니까 y에 0 대입한 것은 전부 0이 됐죠. 떨어져 나갔습니다. y에 2 대입한 값만 계산하면 돼요. 여기다 2 대입하면 2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에 2 곱하면 32-2x제곱. 그렇죠? 여기에 2 대입하면 3승에서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 다 됐죠? 그러면 이제 x로 적분하면 되는데 여기 상수가 2개 있으니까 정리합니다. 32는 3분의 하고 통분하면 96이죠. 거기서 3분의 16을 뺐으니까 계산하면 3분의 80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2x제곱. 자, 그럼 이제 적분을 해요. 0부터 2까지. x로 적분하면 3분의 80, 적분하면 3분의 80x. 그렇죠? 마이너스 2x제곱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x의 3승. 다 됐죠? x가 2부터 0부터 2까지 움직였으니까 x에 2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 빼주면 되는데 역시 0 대입하면 x도 0이고 x의 3승도 0이니까 0으로 떨어지죠? 2 대입한 것만 남았고요. 2 대입하면 앞에 거 3분의 160. 그렇죠? 뒤에 거 2 대입하면 3승에서 8이니까 2, 8이 16 마이너스 3분의 16. 그렇죠? 해서 3분의 160에서 3분의 16을 뺐으니까 3분의 144. 그렇죠? 나눠지죠? 예, 나눗셈 하면 48.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8번 풀어보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R이 0, 2분의 파이 곱하기 0, 2분의 파이다.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Y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때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sin X, 코사인 Y, dA를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x만 가지고 표현된 함수하고 y만 가지고 표현된 함수를 곱해놨어요. 그렇죠? sin x를 fx라고 할까요? 코사인 y는 gy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 이 각각을 그냥 x의 범위, y의 범위에서 적분을 해서 그 두 개 적분을 곱하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과정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은 인티그럴 fx dx 곱하기 인티그럴 gy dy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R이 역시 직사각형 영역이니까 R 위에서 이 함수의 적분은 뭐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그냥 임의로 놓으면 돼요. Y를 안쪽에 놔볼까요? Y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함수를 Y로 적분. 그렇죠? 그리고 바깥쪽에서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결과를 적분.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자, 안쪽 적분부터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안쪽은 y로 적분해요. 그러니까 sin x는 통째로 상수 취급되죠. 그래서 이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안쪽 적분은 바깥쪽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dx 그대로 두고 안쪽 적분은
이 적분기호 안에서 sin x가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서 곱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가서 곱해지면 남는 것은 인티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y dy만 남았죠. 인티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y dy.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이것의 이제 결과를 내기 전에 어쨌든 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x를 가지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 된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쪽에 보니까 이제 sin x가 나가고 나니까 이 안쪽에 있는 이 적분 안에는 인티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y dy. 그렇죠? 예, x라는 변수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죠? y만 가지고 표현됐어요. 그렇다면 x로 적분하는 이 적분, 바깥쪽 적분 안쪽에서는 이것은 상수 역할. 그러면 이 바깥쪽 적분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서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나가서 곱해져서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y dy. 그렇죠? 그럼 나가서 곱해졌으니까 이 바깥쪽 적분 안에 남는 것은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 dx 이렇게만 남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y로 표현된 함수를 y의 이 범위 안에서 y로 적분한 것하고 x만 가지고 표현된 이 함수를 x의 범위에서 x로 적분한 것하고 두 개 적분을 이렇게 그냥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적분이 나오면 x만의 함수와 y만의 함수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곱해져 있다면 그냥 각각 두 개의 적분으로 분리해서 곱하면 된다. 그렇죠? 예,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 두 개의 적분은 이제 우리 공식이죠. 그렇죠? 이번 학기에도 한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는 특별한 구간에서의 적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코사인의 1승, 이것도 사인의 1승. 그렇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구간에서는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n승 x dx나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n승 x dx나 같은 값이다라는 걸 공식으로 배웠죠.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때 우리가 알고 있던 거죠. 예, 코사인 1승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 1이죠. 사인 1승도 같은 값이니까 1이죠. 두 개 곱하면 1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영역에서의 이중 적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일반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우선 일반 영역에서 어떻게 이중 적분이 정의가 된 건지 정의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영역 D가 R2에 있는 유개인 영역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D라는 영역, D라는 영역에서 어떤 함수의 이중 적분을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계산하냐라는 거예요. 그걸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직사각형 영역이 아닌 일반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이 영역을 D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D도 마찬가지 이 D 바깥쪽 멀리에서 Y축하고 나란한 두 개의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충분히 그으면 이 영역을 포함하겠죠. 이 영역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접근시키는 거예요. 계속 평행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 영역을 이렇게 컨택, 터치하게 되면 멈춰요. 그럼 딱 접점이 생깁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렇죠? 마찬가지 X축하고 나란한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그어서 이 영역을 이렇게 포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역시 이쪽으로 접근시켜요. 그래서 가까이 오다가 이렇게 컨택 포인트가 생기면 멈춥니다. 여기도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컨택 포인트가 생기면 멈춰요. 자, 그렇다면 이 일반 영역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영역이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예, 이 영역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영역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 D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영역을 R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직사각형 영역이니까 X의 범위가 결정되겠죠? X의 범위를 A부터 B까지라고 하고 Y의 범위도 결정되겠죠? Y는 C부터 D까지 움직였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R은 AB 곱하기 C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 영역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직사각형 영역을 R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분할 함수 Z는 fxy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할 겁니다. 대문자 f로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할 텐데 대문자 fxy라는 함수는 xy가 만약에 우리가 적분할 이 영역 D 안에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적분할 소문자 fxy하고 똑같아요. 근데 D 바깥쪽에 있을 때는 함수 값을 0으로 줬어요. 예, 이렇게 함수를 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적분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fxy dA 이것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할 수 있어요. R 위에서 즉 D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영역 그 직사각형 영역에서 대문자 F를 중적분한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중적분 정의에 의해서 대문자 F를 여기 R이라는 영역에서 중적분을 하면 여기 이 직사각형 영역을 이렇게 D 바깥쪽에 있는 이 빗금친 이런 부분에서 적분한 것하고 D 안에서 적분한 것하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영역을 나눠서.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개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쪽은 대문자 F가 0이 되죠. 그렇다면 0을 이중 적분하면 값은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고 이 안쪽에서 D 안쪽에서만 적분한 게 남는데 D 안쪽에서 대문자 F를 적분했다라는 것은 D 안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문자 F가 소문자 F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D에서 소문자 F를 이중 적분한 것하고 같은 값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우리 적분함수, 피적분함수, 소문자 F, fxy dA 이 값이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대문자 fdA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으로 바꿔놨으니까 장방형, 직사각형 영역, 장방형이니까 이제 임의대로 안쪽 바깥쪽을 그냥 선택을 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떤 값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의 중적분을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fxy dA 이렇게 바꿔놨어요. D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영역 R을 찾아서 대문자 F를 R 위에서 중적분한 거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R은 직사각형 영역이 됐으니까 그렇죠? 직사각형 영역. 그렇다면 직사각형 영역이니까 X를 안쪽에 놓던 Y를 안쪽에 놓던 그 범위는 상수로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쪽을 먼저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을 텐데 자, 우선 이 모양은 실제로 적분할 때는 어느 것을 안쪽에 놓을까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대문자 F로 바꿔놨으니까 그렇게 바꿔놨으니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론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Y가 안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Y는 C부터 D까지 움직였고 그럼 바깥쪽에 X가 있을 테니까 X는 A부터 B까지 움직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적분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바깥쪽에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라는 것은 그대로 두시고요. 자, 그래서 항상 바깥쪽에 있는 것은 상수 범위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상수 범위가 됩니다. 그럼 안쪽 적분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적분 영역을 볼까요? 예, 이렇게 우리가 적분할 적분 영역 D가 있었는데 D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영역을 만들었어요. 그걸 R이라고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R 위에서 지금 적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쪽에 Y를 뒀으니까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봅니다. Y가 증가하는 방향. 그렇죠? 자, 그럼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어보니까 이 화살표가 이쪽 D 바깥쪽에 이렇게 있을 때가 있고 D 안쪽에 이렇게 있을 때가 있고 또 D 바깥쪽에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Y로 적분할 때
이렇게 이 모양을 이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C부터 D까지의 적분인데, 그렇죠? C부터 D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Y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방향 어디서 봐도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 이쪽에서 이쪽까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제일 밑에는 항상 그 값이 C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C부터 여기까지, 여기 D 영역에 들어올 때 여기까지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아래쪽 곡선을 하나 만들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곡선에 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곡선의 식을 계산을 합니다. 예, 그럴 때 이 곡선의 식을 y는 phi1 x다 이렇게 둘게요. y는 phi1 x. 그렇다면 c부터 phi1 x까지 움직이는 거죠.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이면.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 안쪽, 예, 여기서부터 해서 d 바깥쪽으로 나갈 때 여기까지는 바깥쪽에서 나갈 때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위쪽 곡선을 하나 형성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곡선의 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쪽에 있는 곡선도 식이 있을 테니까 이 식을 y는 phi2x다 이렇게 줘볼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적분은 phi1x부터 phi2x까지 이렇게 적분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머지 부분은 여기 위쪽 경계가 되는 phi2x부터 여기 마지막 부분 d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대문자 f를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C부터 phi1x까지는 이 D라는 영역 밖에 있어요. 아래쪽에. 여기죠. 그렇죠? 그럼 대문자 f가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문자 f가 0이 되니까 0을 적분한 거고 이걸 넘어가면 이 영역도 D 밖에 있으니까 대문자 f는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대문자 f가 0이니까 0을 적분한 거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안쪽은 대문자 f가 소문자 f하고 같은 곳이죠. 그래서 대문자 f의 적분이 소문자 f의 적분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0을 정적분하면 값이 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적분 떨어져 나가고요. 예, 안쪽에 요만큼만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 적분이 0이니까 안쪽 적분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는 것은 안쪽이 인티그럴 phi1x부터 phi2x까지 우리가 적분한 실제 함수 소문자 f, xy, dy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깥쪽은 그냥 x의 범위를 그대로 주어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안쪽은 함수 범위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깥쪽은 상수 범위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의 중적분을, 이 D라는 적분 영역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영역 R을 구해서 R 위에서 대문자 F를 적분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적분을 이번에는 X를 안쪽에 둘게요. X를. 그렇다면 X는 A부터 B까지 움직일 거고 바깥쪽에 Y를 두었으니까 Y는 C부터 D까지 움직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안쪽에 있는 X의 적분을 먼저 계산을 해요. 자, 그럴 때 역시 이 적분 영역 D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D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영역을 이렇게 R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X를 안쪽에 두고 이렇게 적분을 합니다. 그렇다면 X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으면 이 화살표가 적분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온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 화살표를 이 영역 전체에서 움직입니다. 그때 이 영역, 실제 영역, 우리가 중적분 하려고 하는 실제 적분 영역,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 표시하고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을 표시해요. 자, 그렇다면 역시 X로 적분할 때도 이 적분을
A부터 B까지 적분인데 이걸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이쪽에 왼쪽에 적분 영역 밖에 있는 대문자 F가 0인 곳. 그렇죠? 그리고 이 안쪽에 D 안쪽에 있는 대문자 F가 소문자 F하고 같은 곳. 그리고 이제 튀어나와서 오른쪽에 바깥쪽으로 나와서 역시 F가 0인 곳.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쪽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곡선을 하나 만듭니다. 그렇죠? 예, 이 곡선의 식을 이제 X는 하고 풀어야 돼요. X의 범위를 줘야 되니까. 그때 이것을 푸시1 Y라고 할까요? X로 풀면 Y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 화살표가 적분 영역을 뚫고 나간 부분, 오른쪽 경계가 되는 부분이죠. 오른쪽 경계가 되는 이 곡선이 있어요. 이 곡선의 식도 계산을 합니다. 그럼 X는 하고 풀 거고요. 그때 식을 푸시2 Y라고 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적분을 A부터 B까지 X의 적분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A부터 푸시1 Y까지 하나, 푸시1 Y부터 푸시2 Y까지 또 하나, 푸시2 Y부터 B까지 또 하나. 그렇죠? 예,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이 왼쪽 부분 D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문자 F가 0, 그래서 0의 적분. 그렇죠? 그리고 D로 들어간 다음부터 뚫고 나오기 전까지는 푸시1 Y부터 푸시2 Y까지 대문자 F가 소문자 F하고 같아요. 그렇죠? 뚫고 나오고 나면 푸시2 Y부터 B까지 역시 대문자 F가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0의 적분은 0이니까 이 두 개의 적분은 0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쪽 적분이 이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 안쪽 적분도 X로 적분해라 그러면 이 영역의 왼쪽 경계부터 푸시1 Y, 오른쪽 경계까지 푸시2 Y까지 예, 안쪽에 함수 범위로 먼저 적분을 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결과를 내고 바깥쪽은 그냥 예, 전체 Y의 범위 C부터 D까지 그대로 적분해주면 된다. 바깥쪽은 상수 범위.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안쪽에 여러분들이 X를 놓을 건지 바깥쪽에 예, X를 놓을 건지 결정을 하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안쪽에 Y를 두겠다라고 하면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적분 영역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이렇게 예, 안쪽에다가 Y를 두겠다 그러면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세요. 그래서 이 Y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가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을 체크하시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온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 화살표를 적분 영역 전체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도 바뀐 부분 체크하시고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온 부분도 바뀐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움직이면 예, 여기 컨택 포인트부터 이 오른쪽 컨택 포인트까지가 이렇게 경계가 되어서 이 전체 영역을 이 전체 영역의 경계, 이 곡선을 이 아래쪽에 있는 경계가 되는 곡선 예, 이것을 식을 구하시고 예, 그때 y가 phi1x다라는 식이었다고 하면 y는 phi1x부터 그리고 이 위쪽 경계가 있죠. 위쪽 경계가 되는 곡선의 식을 또 역시 구하셔야 돼요. y가 phi2x다라고 하면 y는 phi2x까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을 phi1x부터 phi2x까지 fxy, dy 이렇게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삼중적분 가서도 똑같이 할 거니까 가장 안쪽이 정해지면 예, 이 영역 전체를 지금 안쪽이 y로 정해졌죠? 그럼 변수 x가 남았죠? 예, 남은 변수가 만드는 축. 예, 거기다가 수직 사형해요. 수직 사형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지죠. 그렇죠? 그 범위에서 나머지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적분이 a부터 b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에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반대로 예, 안쪽에다가 x를 둔다 그러면 예, 역시 영역 D를 그리시고 이번에는 x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그립니다.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화살표가 적분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 표시하시고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 표시하시고요. 화살표를 이 적분 영역 전체에서 움직이시고요. 해서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곡선을 하나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 컨택 포인트부터 여기 컨택 포인트까지 이 왼쪽 곡선이겠죠.
그렇죠? 예, 왼쪽 경계가 되는 이 곡선의 식을 구합니다. 그러면 x는 뭐 푸시1 y다 이렇게 식이 구해지겠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이 곡선의 식을 구합니다. 예, 오른쪽 경계가 되겠죠. 그러면 x는 예, 푸시 2y다 이렇게 식이 구해지겠죠. 그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안쪽에다가 인티그럴 푸시 1 y부터 푸시 2 y까지 fxy dx 이렇게 변수, 예, x에 대해서는 함수 범위로 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안쪽에 x를 두었으니까 남은 변수는 y가 남았죠. 그렇다면 이 영역을 이렇게 y축에다가 수직 사용해요. 그럼 y축에 수직 사용하면 이 구간 안에 다 떨어지죠. 그렇죠? c부터 d까지. 예, 이 수직 사용된 이 영역에서 이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티그럴 c부터 d까지 dy.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영역에서 예, 중적분하는 방법, 예, 범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안쪽에 결정된 것은 함수 범위, 그렇죠? 바깥쪽에 결정되는 것은 상수 범위다. 어렵지 않죠? 예, 어떤 적분이건 뒤에 가서 삼중적분을 배울 텐데 삼중적분에서도 마찬가지 가장 바깥쪽만 상수, 나머지 안쪽에 있는 두 개는 함수 범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